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4월 1일 목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호입니다. 자, 4월의 첫날인 오늘도 정말 따뜻한 날이 되겠습니다. 현재 원주 지역의 기온은 10도고요. 어제 아침보다 3도가량 높습니다. 또 한낮에는 21도까지 오르면서 5월에 해당되는 봄날씨를 보이긴 하는데요. 오늘은 좀 일상생활 중에 덥다란 느낌도 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또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고 있죠. 일교차가 클 때 또 건강관리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친환경차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관련 규정을 지난 1월에 고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횡성 DP코 친환경 전기차죠. 포트로 차량이 생산 및 납품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도시형 직매장 원주 행복장터가 SNS 마케팅을 통해서 이 코로나19로 인한 부진을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원주 행복장터 소개하겠고요. 또 원주시가 3월 인터넷 서비스 확산 사업의 구축을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사업 내용을 또 살펴보도록 하죠. 4월의 첫날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총 연장 130km 11개 코스의 치악산 둘레길이 최근에 모두 완성됐습니다. 치악산 둘레길이 문을 열면서 앞서 개통되었던 원주 급일길과 연계해 총 연장 530km의 역대급 도보 여행길이 원주에 탄생했습니다. 원주시는 코스별 점검을 통해서 보완 작업을 진행 중이고 개통은 오는 5월 22일이 예정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강원도의회가 알펜시아 리조트의 매각 방안을 강원도개발공사에 요구했습니다. 김규호 기획행정위원장은 어제 도개발공사를 방문해 매각 대책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면담에서 김 위원장은 원칙에 얽매이다 보면 매각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강원도형 배달리빈 1단 식혀의 회원수가 출시 100일 만에 19,000명을 돌파했습니다. 강원도는 배달앱 1단 식혀가 지난 12월에 론칭 이후 회원수가 19,000여 명으로 늘었고 가맹점 수도 1,190곳으로 확대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1단 식혀가 지역의 대표 상생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친환경차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규정이 지난 1월에 고시되면서요, 좀 논란이 되었었죠. 이 규정이 그대로 시행되면 오늘 7월부터는 횡성에서 생산되고 있죠. 친환경 전기차, 이 포트로 차량의 판로 확보에 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밀보의 박창현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 1월이죠. 친환경 전기차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다. 이런 또 고시가 있었습니다만은 원래 이 규정이 오늘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고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예, 산업통상자원부가요, 지난 1월에 친환경 차량의 개발 보급 촉진 등 그 관련 법률에 근거해서요,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대한 규정을 개정 고시했습니다. 그 개정 취지를 쉽게 설명하면요, 친환경차 분류 기준에서 다소 그동안 좀 애매하게 관리되어 왔던 초소형 전기 자동차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이번에 그 개정된 규정을 보면요, 현재 친환경차 분류 기준에 없는 초소형 전기 자동차 항목을 신설해서요, 이 차량들의 기준을 그 기존의 자동차 관리법에서 적용하는 차량 기준에 맞게 규정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 초소형 전기 자동차 기준에서요, 그 무엇보다 좀 그 논란이 빚고 있는 게 바로 그 복합 에너지 소비 효율인데요. 이 효율을 승용차와 화물차 구분 없이 통합해서 킬로와트당 5kW 이상으로 기준치를 대폭 상향한 겁니다. 기존에는 전기 승용차의 경우 킬로와트당 3.5kW 이상이었고요. 경소용 그 전기 화물차는 킬로와트당 2.3kW 수준이었던 점을 좀 감안하면
대폭 강화된 수치인 것은 확실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규정이 그대로 시행되었을 때 현재 횡성에서 생산되고 있죠. 이 초소형 전기차 포트로 생산에도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정부가 그 친환경차 등록 요건을 좀 이렇게 좀 갑자기 강화하면서요. 그 중소기업 간의 그 상생형 일자리 모델로 좀 행성에서 추진되고 있는 전기 화물차 포트로의 판촉에도 좀 유기를 맞은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게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그 초소형 전기 화물차로 생산 중인 이 포트로는요. 지난해 10월에 시판에 앞서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부터 인증 심사를 받았는데요. 이 중에서 그 환경부 심사는 그 전공회차 구매 보조금 지원 여부를 가르는 평가이기 때문에 연료 효율이라든가 배터리 성능 등 좀 9개 항목에 걸쳐서 정밀 검사가 이뤄졌습니다. 당시 이 같은 좀 엄격한 과정을 거쳐서 지난해 8월이었습니다. 포트로가 해당 심사를 통과해서 환경부 방침에 따라서 무공해차인 일종 저공해차로 분류가 됐고요. 그런데 이제 이 산자부는요,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에 친환경 차량의 요건 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초소형 전기 화물차의 그 복합 에너지 효율을 기존 2.3kg 킬로와트당 2.3kg에서 좀 5kg로 좀 상향을 하면서요. 실제 그 복합 효율이 포트로 같은 경우는 4.2kg거든요, 킬로와트당. 예. 이 때문에 그 친환경차에서 배제가 된 겁니다. 포트로가 그 친환경 전기 자동차로서의 지위를 잃게 되면요. 이로 인한 그 차량의 경쟁력이라든가 판촉 활동, 또 보조금 지원 활동에도 좀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이 때문에 그 차량 생산업체인 디피코 입장에서는 그 지난해 정부 기준에 맞게 차를 좀 생산해서 심사까지 마쳤는데 올 초에 변경된 기준으로 인해서 경영상에도 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처지에 있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그 지난해 기준에 맞춰서 설계를 좀 진행하고 생산 시스템도 좀 구축했기 때문에 새로 바뀐 또 규정에 맞춰서 생산 라인을 갖추기에도 시간적이나 비용적이 좀 부담스럽다는 상황이고요.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산자부가요. 기업체와 자치단체에 좀 민원이 잇따르면서 좀 한시적으로 기존 규정을 소급 적용해서 포트로에 대해서 6월 말까지 그 친환경차로 팔 수 있는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그 대형 유통업체의 납품은 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하지만 좀 남은 3개월 동안 좀 대응책 마련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뭐 업체뿐만이 아니고 또 강원도 횡성군 차원에서도요. 이 정부의 관련 규정의 재개정을 요구하면서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좀 어떤 상황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 강원도와 그 행정군은요. 일단 그 전기 화물차 포트로의 그 친환경차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산업통상자원부에 친환경차 개정 규정에 대한 그 재개정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 지난 1월에 그 초소형 전기차의 에너지 소비율을 좀 기준치를 승용차와 화물차를 구분하지 않고 좀 일괄적으로 상향 조정한 거는 그 정부에서 집중 육성 중인 전기차 생산의 중소기업의 자립 기반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강도 높게 제기를 한 거고요. 대신에 그 강원도는 대안으로 포트로를 에너지 소비 효율의 기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영 화물차로 인정하든가 아니면 승용차와 화물차 구분이 없는 초소형 친환경차의 에너지 소비율을 승용과 화물로 나눠서 기준치를 새로 정하는 것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그 산자부도요. 전기차 생산 좀 활성화를 위해서 그 강원도의 입장에 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세요. 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 같은 좀 포트로를 둘러싼 관련 규정을 놓고 논란이 좀 지속될 경우에는요. 대외적인 그 차량 이미지라든가 판촉 활동에 좀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조속한 해결책 마련이 좀 시급해 보입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런데 좀 산 넘어 산인가요? 이 또다시 하나의 악재가 나왔다고 해요. 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이 내용은 또 어떤 겁니까?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좀 여러 가지 그 엎친데덮친 격인데요. 정부가 그 지난 2019년에요. 친환경 화물차 확대를 위해서 전기 화물차에 한해서만 영업용 번호판 발급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차량으로는 그 지난 2004년 이후에요. 한 15년 전까지 영업용 화물차를 허용하지 않은 건데요. 화물차 영업을 신규로 내려는 그 운전자들에게 전기 화물차 구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마련된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4일이었습니다. 국회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서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그 국회는 그 전기화물차 영업 허가가 좀 제한 없이 허용되면서 영업용 화물차 공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됐고요. 이로 인해서 기존 화물 영세업자의 영업권에 피해를 주고 있다면서 기존 화물 차량과 동일하게 전기화물차의 영업용 번호판 발급을 중단한 겁니다. 이 때문에 전기화물차의 판로가 크게 위축된 상황이고요. 그 초소형 전기차 생산업체 입장에서는 그 미세먼지 주범인 경유 화물차 대신에 친환경 화물차를 확대한다면서 정부 정책으로 권장할 때는 또 언제고, 불과 좀 2년 만에 전기 화물차 보급 장려책을 폐지하는 이런 규제책을 내놓고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정부의 이 자동차 정책 큰 틀에서는 이 전기차 생산을 독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제도적 변화가 좀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또 느낌이 듭니다. 좀 아쉽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자, 아무튼 뭐 횡성의 하나의 그 주력 산업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 모빌리티 전기차 생산, 향후에 지금 어떻게 예상이 가능할까요? 예, 지금 우리나라 그 법 규정에 보면요, 1톤 미만의 초소형 전기차 생산 시장은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현대라든가 기아 같은 대기업의 진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로 중소기업들이 그 어려운 경영 환경을 좀 이겨내면서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성 디피코도 마찬가지인데요. 산자부와 환경부가 그 친환경차 정책을 놓고 엇박자를 내면서요, 애꿎은 그 전기차 생산업체만 혼선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좀 행성 전기차 클러스터 구축은요, 정부에서 지정한 상생 일자리 사업으로 대기업이 아닌 전국 첫 중소기업 간 협업을 통한 중소기업형 모델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좀 전폭적인 지원을 좀 해줘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규제를 덧입히고 있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점을 보면요, 디피코에서 생산하는 포트로가요, 오늘 5일부터입니다. 농협중앙회 강원본부에 열대가 시범 배정돼서 운행되기 시작하게 되고요. 롯데슈퍼죠, 대형 슈퍼 23개 지점의 그 배달 차량으로 투입될 예정이어서 경영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 원주나 강릉, 대구, 일산 등에도 판매 대리점을 신설해서 점차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있어서요, 보급망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좀 긍정적인 방향은 행성 우촌 산업단지에 조성 중인 전기차 클러스터 생산단지 입주 예정 기업이 총 7곳인데요. 이 중 디피코가 지난해 4월 본격 가동한 데 이어서 어제였습니다. 부품 조달 업체가 또 입주 계약을 맺고 다음 달 그 공장 신축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전기차 관련 기업의 행성 이전도 점차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도밀보의 박창현 기자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혁신도시에 설립되었죠. 대도시형 직매장인 행복장터가 지난해 8월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또 강원도 농산물을 요리하는 농가 레스토랑, 요리 체험장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민지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주 행복장터 작년부터 운영이 되어 왔었습니다만 올해는 그 상생장터, 또 강원도 특산물 행사 등 강원도 농산물을 알리는 행사들도 다양하게 또 진행할 예정이고요. 네, 원주 혁신도시에 위치한 원주 행복장터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임직원과 입주민에게 지역 농산물을 알리고 또 소비를 장려하는 대도시형 직매장인데요. 원주시는 지난 2018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지난해 8월부터 운영해 왔습니다. 원주 행복장터에는 강원도 농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해 로컬푸드 사회적 경제 제품 판매장, 농가 레스토랑 그리고 로컬푸드 체험장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원주 지역의 농산물을 포함해서 국내산 농산물도 모두 판매되고 있고요.
원주푸드 인증 농산물, 친환경 농산물도 모두 원주 행복장터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판매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올해는 SNS 홍보 활동에 나서면서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원주 행복장터는 올해 상생장터와 원주푸드 클래스, 강원도 특산물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원주 행복장터의 신은희 로컬푸드 직매장 담당자에게 듣겠습니다. 농산물은 저희가 그래도 좀 더 좋은 제품으로 가지고 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사회적 경제 코너 이제 원주 소상공인분들 기업 상품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저희는 이제 대기업 상품은 따로 판매를 안 하고 있고 주로 이제 지역 원주 내에 있는 기업 위주로 물건을 판매하고 있거든요. 맘카페 통해서 SNS 통해서 홍보를 하다 보니까 고객님들이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화훼농가 요새 좀 어렵잖아요. 근데 꽃을 화훼농가에서 후리지아랑 튤립이랑 많이 가지고 들어오셔가지고 이거로도 홍보를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이 어머님들이나 아니면 뭐 공공기관 임직원분들이 지나가시다가 오셔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자, 또 행복장터에서는 강원도 농산물로 요리되고 있죠. 농가 레스토랑이 운영되고 있다고요? 네, 원주 행복장터 옆에는 로컬푸드 직매장 옆에 농가 레스토랑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농가 레스토랑은 행복장터에서 판매되는 친환경 강원도 농산물과 판매가 어려운 못난이 농산물을 구매해 요리하고 있습니다. 매일 농산물 재료에 따라 메뉴가 달라지기 때문에 신선한 제철 농산물을 드셔보실 수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친환경 강원도 농산물로 요리되는 파스타와 감바스 등 이국적인 남미 음식과 함께 제철 농산물로 요리되는 한식 메뉴도 맛보실 수 있습니다. 농가 레스토랑에서 매일 다른 메뉴로 구성된 도시락 배달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원주 행복장터의 농가 레스토랑 도시락 배달은 SNS에서 원주 행복장터 채널을 추가한 뒤 주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농가 레스토랑의 박성원 대표에게 듣겠습니다. 저희가 정해져 있는 메뉴가 없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메뉴가 틀리고 요즘은 이제 봄이니까 뭐 냉이나 이런 거 나오면 그런 비빔밥 같은 것도 그날 메뉴 만들고 그 다음날 메뉴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운영을 해요. 야외에 테이블이랑 그리고 여기에 푸드 트레일러가 하나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이제 간식으로 앉아서 드실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이제 마련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날씨 좋을 때는 옆에 분수대도 있고 여기 수변공원이 있으니까 산책하시다가 들려서 그냥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가격으로 판매를 하는 거죠. 네, 오늘도 뭐 날씨가 20도 이상 올라가고요. 정말 완연한 봄날씨 아니겠습니까? 뭐 사람들 많은 곳에 가지 못하더라도요. 이 산책하다가 좀 이런 그 장터 들러서 강원도 농산물로 만든 음식들 드셔보시는 거 정말 괜찮은 또 그런 또 삶의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또 원주 행복장터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모두 원주푸드 인증을 받은 농산물로 당일 유통 판매되고 있는 거죠. 네, 원주시는 로컬푸드 직매장 소비자가 지역 농특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주푸드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원주푸드 인증 제도란 지역에서 재배한 농산물에 대해 안전성 평가를 받으면 원주시가 인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원주푸드 인증을 받은 농특산물만 학교급식과 공공급식 식재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원주 행복장터를 포함해서 원주시에 위치한 6곳의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또 원주 행복장터에서는 친환경 농산물 할인 행사와 함께 화훼농가 돕기 행사도 함께 진행되고 있는데요. 올해는 상생장터와 프리마켓 등 야외 행사도 진행됩니다. 또 구매하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농산물을 당일 유통하고 판매하는 시스템과 주 1회 잔류농약 검사 그리고 농산물 품질관리원의 정밀 검사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많은 분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주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50분이고요. KBS 원주 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원주시가 공공무선 자가통신망 기반의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했죠. 이 사물 인터넷 서비스 확산 사업의 구축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지금 어떤 사업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원주정보통신과의 이명희 통신민원팀장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 사업이 좀 어떤 사업인지 또 어떻게 추진하게 되었는지 좀 사업 개요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원주시는 인구가 지난해 35만 명을 돌파하여서 도내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죠. 그리고 2018년 기준 통계 연보를 보면 공무원 수가 시민 250명당 1명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런 제한된 인력으로 산불과 그런 각종 범죄로부터, 각종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인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관광, 그리고 공공안전, 그리고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ICT 기술이 융합된 지능형 사물 인터넷 서비스 확산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하여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공모한 2020년 사물인터넷 서비스 확산 사업에 우리 시가 신청을 하였고요. 그리고 선정됨으로써 국비 1억 1,2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2억 5,400만 원을 투입해서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사물인터넷 서비스 확산 사업, 이 주요 내용들이 어떤 겁니까? 네, 원주시는 전체 면적 중 약 70%가 산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또한 관내 36곳의 산에 조성된 등산로는 이룬 곳이 넘는데요. 기존에 5개의 산불 감시 CCTV가 운영되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산간 지역에는 유선 통신망을 설치하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번 고속 무선 자가 통신망 기반의 공공 와이파이, 그리고 그런 공공 사물 인터넷을 추진하여 문제점을 해결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른산, 덕가산, 그리고 명봉산, 소금산 등 5곳의 산 정상에 1,000배 확대 가능하면서 야간에 또 수키로 산불을 검지할 수 있는 고화질의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였고요. 또한 금방 말씀드린 산 정상을 포함해서 관광지 그리고 공원, 둘레길 등 총 11곳에 무료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119 긴급 통화 전화기와 휴대폰 충전기를 설치했고요. 또 이와 또 별도로 소금산 출렁 다리에는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화수목원에는 CCTV를 통해 방문객을 자동 카운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방문객도 자동 카운트 되고요. 또 동영상 스트리밍도 가능하고요. 이게 앞서 이야기했던 생활의 편의 외에 또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또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소금산 출렁다리를 가보고 싶어도 감염의 위험이나 염려 때문에 방문하지 못하시는 관광객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저희가 이번에 제공하는 유튜브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소금산 출렁다리를 언제든지 감상할 수 있게 되겠고요. 직접 가서 이제 출렁다리를 가보고 싶은 마음이 더욱 들게 하면서 방문을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동화수목원의 방문객 자동 카운트도 관광 행정에 기여를 하게 됨으로써 원주시의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관광객 또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도 또 사물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또 활용하기 위해서는요. 이 설치 장소가 어디인지 또 정확하게 또 정보를 파악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네. 확인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네,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 원주시 생활지리로 검색하면 그 생활지리 정보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 있는데요. 거기에 그 테마맵이라는 것을 클릭하시면 공공행정에 무료 공공 와이파이를 전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거기에서 TVWS라는 것으로 검색을 하면 이번에 설치된 11개소의 사물인터넷 서비스 장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장에도 그 관련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하시고 공공 와이파이도 이용하시고 필요시에는 긴급 통화나 휴대폰 충전 서비스 등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특히 시민들이 가장 많이 좀 그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이제 버스 정류장이라든지 관광지, 또 공공장소 등의 이 공공 와이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올해 추가 구축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네,
원주시는 2013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무료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해 왔는데요. 현재 820개소에 이제 1,021개 회선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3월 말 현재의 총 사용량을 보면 하루 평균 한 회선당 250여 명이 전체 한 약 600GB의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올해에도 버스 정류장 43곳, 그리고 공공기관의 민원실 쪽에 17곳, 그리고 경로당에 30개 넘는 곳에 다 포함해서 총 131개소의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해서 시민들이 공공정주에서 편리하게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죠. 사물 인터넷 기반의 서비스를 발굴하고 확산해서요. 좀 더욱더 살기 좋고 또 찾고 싶은 또 그런 원주를 만드는데 일조했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주 정보통신과의 이명희 통신민원팀장이었습니다. 자, 4월의 첫날에 함께했던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KBS 원주방송국의 일라디오 프로그램은요, 표준 FM 97.1MHz로 청취자와 함께하고 있고요. 저는 내일 아침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